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 이제 기상학개론을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이 기상학개론을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할 얘기를 책을 보면서 조금씩 좀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첫 시간이고 해서 수업보다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머릿말이야 뭐 됐고요. 보시면은 이 기상청 시험이 기상적 시험이 여기 뭐 시험 안내를 보면은 이제 7급하고 9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저기 목표로 하고 있는 건 이제 9급이거든요. 그래서 9급은 뭐 과목 아시다시피 국어, 영어, 그다음에 한국사가 있고 이제 오늘 배우는 기상학개론하고 일기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저기 100문제예요. 그래서 20점씩 해가지고 100점 해서 되는데 기상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5점이 가산이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점이 100점 중에서 5점이 굉장히 큰 거라서 기상기사 자격증을 꼭 필요로 하다고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 시험 자격 같은 것은 뭐 학력이나 뭐 이런 거 관계 없어요. 지역적으로는 이것도 다 누구나 시험 볼 수가 있고 나이도 관계없고 해서 관계 없어요. 그래서 요 변천사를 보면은 그거는 됐고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온 것이 이제 그 가산점이 뭐 취업 지원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얻기가 힘들고 이제 가장 이제 큰 것이 기상기사 자격증인데 기상기사 자격증 아니고서는 뭐 뒤에 나온 것이 뭐 기상예보 기술사 그건 더 어렵죠. 그 다음에는 지질 또 저기 응용 지질 기사 뭐 이런 것도 되고 기상 감정 기사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그 표를 보시면은 이 기상 예보 기술사는 이거는 저기 이 박사 수준급으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5급 특채도 가능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고 그리고 여기서 쭉 보시면은 그 2012년서부터 뭐 2020년도까지 보면은 한 명 어떤 해에 뭐 12명까지 붙은 적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는 그거는 기술사 따기는 좀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상 기사하고 기상 감정 기사가 있는데 감정 기사도 여기서 보시면은 뭐 많이 따는 애는 20명 정도 이렇게 32명까지도 붙었네.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상 기사를 따는 데는 그 일기도 묘화라는 것이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만약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걸 안 해도 되는 것이 기상 감정 기사고 기상 감정 기사는 조금 좀 문과적인 취향이 있어서 좀 저기 그 감정서 작성 같은 게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기 쉬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합격자 수를 봐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보면은 역시 그래도 기상기사가 쉽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기상기사는 다른 저기 기사 종목에 비해서 합격률이 좀 높아요. 여기 보시면은 매년 한 200명 가까이 이렇게 붙거든요. 이런 거 사실 기상기사밖에 없어요. 쉽다고요. 근데 2018년하고 2022년도 저기 2022년도 1회 때 8명밖에 안 붙여줘가지고 이게 저기 그 시험 그 채점 하시고 문제 내시는 분들 이렇게 3명이 하는데 그 중에 좀 저기 좀 그 생각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집 부리시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럴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도 그런 추세인데 일기도 묘화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점수를 이렇게 높이 주지 말자는 이런 뜻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저 기사 어떻게 보면 쉬워지는 추세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과목을 좀 줄이자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저기 필기 시험이 5과목인데 4과목으로 줄이고 그 실기도 조금 저기 줄이고 또 그다음에 결정적인 것이 그 전하고 달리 지금은 뭐 문제지 주고 뭐 이러던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다 놓고 본인이 이렇게 직사하고 뭐 이래서 하는데 실기 시험도 그 문제지를 안 주고 PC 안에서 하는 거를 이렇게 좀 용역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해주겠다. 근데 쉽게 해주겠다는데도 저기 합격률이 오히려 이렇게 적게 나오면은
좀 이상하지, 그렇죠? 본인들은 그 개설을 해서 쉽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합격률은 확 줄어드는 거 보면, 이거 보시면은 매년 200명 가까이 붙어요. 그래서 다른 기사에 비해서는 쉽다고 생각하시고 그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우리 기상청에서 어떻게 인원을 수급했나 이럴 건데, 이 3, 4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외국이나 우리나 대학에서 기상학과가 없기도 하고 아주 희소적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이럴 때는 기상학과가 없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강점기 때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대학 나온 사람도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대학 나온 사람이 공무원 안 하려고 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이나 우리나 이 기상청 안에 이 기상기술원 양성소라는 거 뒀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강점기 때니까 다 둘이 똑같이 해가지고 이름도 똑같아. 기상기술원 양성소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을 시험을 봐서 뽑아. 그래가지고서는 보통 그래서 한 30명 뭐 이 정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6개월에서 뭐 좀 길 때도 있어요. 과연 1년 가까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교육이 끝나면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그걸 공채 시험을 본다 그래. 그렇게 해서 뽑은 게 주예요. 그 주류를 쭉 이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상 전공자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슬슬 아마 서울대가 1960년대 60년대 그때 막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물리나 기상을 전공한 사람을 특채를 해서 좀 우수한 인력들을 쭉 뽑아오는 게 주류로 쭉 이루어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년대까지도 그렇게 해서 매년 공채라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을 먼저 뽑아놓고 기상청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급 공무원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월급이 아니지. 그러니까 학자금, 장학금이라고 이렇게 해서 주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구급이 한 200만 원 받는다면 매달 한 100만 원이고,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그렇게 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공채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기수별로 해가지고 쭉 뭐 1기, 2기 자기네들끼리 계보가 이시 쭉 내려왔었어요. 그러면서 주로 이제 대학 나오는 사람들을 특채 위주로 해가지고 대학 나오면은 7급, 석사는 뭐 6급, 뭐 박사는 뭐 5급 내지 4급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서 2010년도까지 그렇게 왔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긴 걸로 이렇게 보는데, 그런 식으로 이 전공자들을 우대해서 뽑았더니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그래가지고 2010년서부터는 그걸 없애버렸어요. 제한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양성소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동등하게, 그러니까는 뭐 학력도 제한 두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이도 없이 그냥 똑같이 해서 직군 같은 시험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제 필요에 의해서 몇 사람들은 이렇게 특채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010년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뭐 박사, 석사, 학사에서 약간 면들을 좀 뽑기도 하고, 주로 이제 이걸 구급 공채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 2010년서부터 매년 한 40명 가까이 이렇게 뽑는. 왜 40명이냐면 기상청 인원이 한 1,300에서 1,400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40명 정도가 정년퇴직에서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보시면 그 정도인데, 어떤 애는 좀 많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뭐 그때 뭐 관측을 아웃소싱 시키는 바람에 조금 줄기도 하고 뭐 그리고 2022년도에서 하고 2021년도는 그때는
그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공무원 수 늘리겠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뽑았죠. 그래가지고 2022년도는 78명까지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그 공채로 30명하고 그 외에 또 다시 공채 또 다른 거 공채 한 5명 정도 해가지고 35명을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5명을 뽑았는데 아마 올해는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좀 더 늘지 않을까. 좀 한번 많이 뽑았으면 그 다음에 적게 뽑고 그다음에 많이 뽑고 그래서 좀 기대를 좀 가져도 될 것 같아요. 40명 이상 정도 많으면 한 50명까지도 뽑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고 그래서 그 양성소라는 것이 그 2010년도서부터 없어졌는데 그 일본에서는 그 양성소가 그 기상대학이 돼가지고 그 동경대학하고 이렇게 쌍벽을 이루면서 기상청에 인재를 공급하는 소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상학과가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그 서울대하고 연대가 뭐 많이 배출하지 않을 거예요. 1년에 한 15명 정도씩 한번 뽑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지방으로 가면서 공주대 그다음에 저기 부경대, 부산대, 부산 쪽이 많네. 그다음에 강릉대, 공주대 있고 그다음에 어디가 있나? 경북대에도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한 7개 대학쯤 돼요. 그런데 지금 한 40명쯤 뽑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까지 이렇게 뽑는 것 중에서 거기 좀 빠졌구나. 그 전에 이 공채를 하기 전에 그 특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전공한 그 학사는 7급을 줬었고 그 석사는 뭐 6급도 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없앴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전공한 학생도 9급으로 뽑는다 그러니까는 서울대하고 연대가 아직도 시험을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국의 기상학 전공자가 전공하는 대학이 7개인데 9급 시험 보는 대학은 5개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40명에서 50명 이렇게 뽑는데 그 전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상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 자료를 많이 다루고 이 컴퓨터를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IT 업계 쪽으로 빠지고 뭐 그래서 기상청에 이렇게 들어오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공을 안 했다 뭐 이래서 뭐 저거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급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적성에 맞으면 또 이 공무원들이 그 전부터 특히 기상청은 전공자가 없어가지고 그 정책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전공하는 것을 장려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9급으로 들어간 다음에 뭐 그 석사 같은 거는 국내에서 이렇게 국내 대학에서 이렇게 하시고 박사 같은 건 외국에 나가서 하면은 국비 유학생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그럼 요즘 그 토익 같은 것이 지금 내가 점수를 좀 우리 때하고는 좀 달라. 우리 때는 지금 갑자기 점수대가 생각이 안 난다. 아니 우리 때 맞아 한 700점대도 막 나갔어 그랬었어. 근데 지금 탁도 붙여 800에서 900점 나와야지 되잖아요. 좀 낮아요. 10점 이상 났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지금도 580점 이 정도만 맞으면은 장기도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기상청에 들어가면은 이제 전공을 석사를 국내에서 하시면서 영어에 좀 치우쳐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토플 안 해도 돼요. 그 외국 원래 유학 가려면 토플 봐야 되는데 그거 또 다른 문제 아니야. 또 뭐 원래 석박사도 GRE도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공무원한테 그 특혜란 말이야. 토익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영어만 조금만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박사 돼서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석박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공무원 된 다음에 이렇게 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상청이
그 중앙행정기구도 하지만은 교육기관이고 원래 그 저기 기상청 설립했을 때 의구했을 때 그게 저기 트레이닝 코스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좋은 거니까는 일단 그러기 위해서 우선 고급이 합격해야지. 합격한 다음에는 조금만 본인이 노력하고 막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좀뭐 석박사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석사는 가능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냥 국내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온 학교에 석사를 이렇게 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거 관계없어요. 석사 그 자기 나온 학교 필요 없고 내가 근무하는 근처에 있는 저기, 왜냐하면 구급들은 서울에서 근무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서울이 대전이 중심지가 됐는데 여하간 지방에서 근무하게 돼요. 지방에 저기 기상학과들이 다 있어요. 그 근처에 가서 공부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째 시간이니까 좀 주저리 좀 딴 얘기도 좀 해가면서 시간을 좀 하고서는 여하간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이 강의를 듣게 되고 여기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하신 거라고 이렇게 저기 잘 선택하신 거라고 보고 나중에 언젠가는 한번 진짜 그때 참 선택 잘했다는 얘기를 아마 분명히 하게 될 거라고 나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포기만 하지 않으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조금 달라졌잖아. 조금 늦으면 좀 어때? 그렇죠?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그 전에는 이렇게 뭐라 그러나 1년 재수를 한다든지 뭐 대학도 그렇고 뭐 이러다 보면 뭐 큰 인생 큰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저기 뭐 인생도 길어지고 뭐 이래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기 공부하면서 경험이 많이 쌓이고 기초 지식이 쌓인 사람이 더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괜찮고, 또 전공 안 했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전공하시는 분들도 지금 저기 일반 기상이나 저기 일기 분석 같은 거는 여기 우리보다도 더 적게 배워요. 시험 그거 갖고 하잖아요. 기상력학 갖고 시험 보지 않잖아. 그렇죠? 기후학 갖고 보지 않잖아. 그러니까는 저기 뭐 결코 불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서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매년 매년 거진 4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물론 좀 죽게 뽑은 해가 있기는 해요. 그런 것들은 특히 이제 1919년, 20년 때는 기상청에서 관측을 아웃소싱 시키는 바람에 지금 기상청에 들어가면은 관측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외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짙게 뽑고 막 그랬는데 그거 좀 사실 나는 물론 내 개인적으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방침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상청이 지금 옛날에 비해서 기상청이 옛날에는 이게 야근하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없고 전부 남자들만 있었어요. 여자들이 조금 있어. 그래서 여성분들은 관측이나 예보를 안 시켰었어요. 근데 자꾸 이제 여성분이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예보하고 관측을 사람이 많은데 안 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관측하기 힘들다, 예보하기 힘들다,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는 예보는 없을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관측을 아웃소싱을 시켰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측 자료를 조금 신뢰하지 못하고 이러고 좀 있고 막 그러는데 그건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양성소에서 그때는 워낙 대학도 없고 뭐 전공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상청에서 직원들을 뽑아서 가리켜서 썼었지만 이제는 뭐 전공자도 있고 또 유사 전공자들이 기상을 하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석박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은 아마 자기네 그러니까 기상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대학원에 들어오면 안 뽑아주고 그러는데 우리 기상은 다 뽑아줘요. 특히 기상청 근무한다 그러면 문과생들도 뽑아줘요.
그러니까는 저기 문헌은 분명히 개방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몰라 그동안에 조금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때까지는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능하면은 이렇게 학위를 주려고 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저기 열의들이 그렇게 열성을 가진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하시고 뭐 그래가지고 젊은 교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뭐 조선대학이라든지 인제대학 같은 데서는 엄청 저기 성의를 가지고 막 편의도 봐주고 그래서 거기서 석박사를 엄청 많이 배출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을 좀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약간 들어가서 공부하실 거는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런 것들 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정도예요. 그래서 저기 현실적으로는 우리 기상학 이제 전공이 지금 전국에 7개 대학이 있지만 연대하고 서울대가 이 구급 시험을 안 보고 해서 저기 실제로 경쟁하는 거는 5개 대학 정도가 있고 그나마도 이 30%를 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결코 저기 우리가 비전공자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2010년도서부터는 시험 체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지도 공개가 되고 뭐 이러면서 이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시험 보고 합격시키고 그래서 뭐 그냥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다 공개하잖아요. 답안지 주고 뭐 이래서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막 생겼지. 뭐 오답이 막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저기 이 국정감사까지도 나오고 막 그랬어가지고 했고 그랬는데 약간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2010년서부터는 이렇게 공채를 정리해가지고 매년 한 40에서 한 50명 정도를 뽑는 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목은 기초기상학이 좀 지나갔어요. 그래서 기초기상학은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한 5주 정도를 해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공을 안 하고 오신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이과를 했다 그러는데도 뭐 고등학교 때 물리를 안 하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일모도 잘 모르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저기 하고 수학도 기본을 좀 해가지고 미적분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 것들에 저기 시간을 굉장히 할애해가지고 그래서 저기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한 5, 6주 정도 해가지고 기초기상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공했다 그래서 안 들으신 분도 혹시 모르는데 좀 가능하면 저기 인강이라도 좀 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본을 좀 갖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기본 과목이라 해가지고 일반 기상학하고 일기 분석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죠. 그래가지고 8주 정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거 이렇게 하고 또 단원 시험에 나왔던 거 중요했던 거 이런 것들을 뭐 질문 있습니다든지 뭐 이런 데 가지고 이슈되는 것들을 좀 풀어주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이론은 그거를 갖다가 반을 확 줄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요번에 좀 다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거기다 뭐를 하냐면은 요번에 처음 시도했던 건데 이 기상청 시험 문제가 사실은 공식이 나오고 수식을 풀고 그래도 수식 문제 없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은 한 문제 푸는데 1분 내지 2분인데 무슨 수식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계산기도 못 쓰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푸는 거를 그러다가 이번에 기초기상학 할 때 그런 유형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한번 푸는 건지 생각하면서 풀자. 이거 계산기 없이도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2010년부터 나왔던 문제 그 중에서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상식으로 풀고 간단한 기본 공식으로 풀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유형을 뽑아가지고 좀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이제 핵심 요소가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핵심이 원래 4주인데 혹시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핵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원래 단원별로 풀어보고, 우리가 공부했던 거 각 단원별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에 5번을 여기서 모의고사 시험을 보거든요. 그 문제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풀어보고 그러는데, 그게 처음에는 한 문제당 한 2주씩 해가지고 6주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늘고, 그래서 또 없애기도 뭐하고, 그래서 앞에 거는 좀 자르고 뭐 그러는데도 시간이 좀 늘어나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도 좀 늘어나고 그러는데, 3주씩 잡아가지고 많으면 그 전에 6주 잡았던 것을 지금 한 8, 9주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래서 한 텀 하고서 이렇게 쉬는 게 좀 많았었는데, 많이 쉬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그래서 이 사지선다는 실력이 있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실력만 있어서 풀면은 뭐예요? 한자 풀고 있는데 와서 시험지 걷어가는데 그거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예보하고 똑같아. 내가 모레 예보를 내는데, 그거는 모레 예보라면 오늘이나 내일 중에 예보문을 써줘야지. 모레 예보를 글피해 무지무지하게 정확하게 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지. 시험 문제 정확히 막 풀었는데 막 하는데 시간이 1시간 문제인데 2시간 걸린다면 소용없죠. 1시간 되면 걷어가 버리는데 반도 못 썼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발력 있게 푸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문제풀이에서 좀 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지선다는 반드시 실력만 갖고 푸는 게, 실력이 있으면 문제 없이 문제 풀겠지. 하지만은 그것도 승달이 안 되면은 사지선다는 또 다른 문제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자꾸 이제 트레이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하고 공부하는 법을 좀 이렇게 약속도 좀 하고 뭐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눈에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이 수업은 운동선수로 말하고 그러면은, 국가대표, 테너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감독이 선수들 조련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얘기야. 기본 따지고 룰 따지고 이러다 보면은 문제 풀 수 없다는 소리죠. 우리는 지금 단 몇 시간 동안에 문제 그거 풀어서 합격하고나 말이에요. 여기에 목숨을 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격투기라고, 어떻게 보면 격투기도 아닌 것 같아. 그 동네 쌍권들이라고 해가지고 지겠으면은 뭐로 뜯든지 눈을 찔러서라도 이겨야지. 그 다음에 가서 진다면은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잖아. 그쵸? 하물며 정식 게임도 일단 졌다고 판정되면 그 재수해서 다시 못 바꾸잖아. 그 판에 무슨 수로 저거 되겠어요? 이기고 봐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국가대표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동네에서 쌈 잘하는 엉아라고 봐가지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해야 문제를 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노하우를 빼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약속도 좀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상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풀려면 외워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구 반지름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외우고 외울 거는 좀 외우고 그러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비기체 상수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야 빨리 답을 고른다는 소리야. 시간만 많이 주면 다 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답안지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외울 건 좀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억하는 방법이, 사람의 머리는 한도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도 나오고 도표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수식도 나오고 그런 거, 그 책 보기적으로 하고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요. 그 저자가
그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말로 쓰려면 너무 길고 그러니까는 사진 하나 배워주고 그래프 하나 배워주고 그래서 쉽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그래프, 사진 이런 거 하나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 뜻이지. 그런 데서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쉽게 설명하려고 해주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온난전선 이렇게 쫙 그려놓고 뭐 이거 뭐 300분의 1 뭐 그런데 300분의 1 아니잖아. 2분의 1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거 온난전선 300분의 1 그러잖아. 이게 무슨 300분의 2분의 1도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본질들을 알고 넘어가자는 거야. 지구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저기야 그러면은 이게 2,000km, 이거 10km밖에 안 되잖아. 편의상 이렇게 그린 거란 말이야. 이거를 뜻을 알고 의외자는 뜻이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나름끼리 또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 그 뭐 특히 뭐 포화원합비 같은 거, 야 그건 우리가 그릇이라 그러자.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를 담는 그릇이니까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을 그 진짜 물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했다가는 뭐라고 하겠지만은 우리끼리 해서 답 골라내는데 하는 건데 무슨 누가 뭐라 그랬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온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대학원 가서 제대로 배우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하고 약속하면서 하자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1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효과 있어요. 벌써 나도 여기서 10년 이상을 했잖아. 나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상학개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자 그냥 시간이 적어됐지만은 여기서 그냥 끊고 수업은 제 1장 지구대기는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